행기총 제2강 제2장 행정상 법률 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번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번 일반 재산인 국유림을 대부하는 행위는 법률이 대부 계약의 취소 사유나 대부료의 산정 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사법관계로 파악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사법상 금장급부 의무 불이행에 대해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더라도 사법상 의무가 공법상 의무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사법상 금장급부 의무 불이행에 대해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사법상 의무가 공법상 의무로 전환되는지 여부, 소급 행정 편의를 위하여 사법상의 금장급부 의무 불이행에 대해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비록 당해 의무가 법에 의해 행정상 강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여전히 사법상의 의무이며 공법상의 의무가 되지 않는다. 3번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 공사 사장이 공권력 발동 주체로서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소급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의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제2항 소종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권력 발동 주체로서 위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4번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뇌물을 받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한 경우에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용되는 것이므로 위 파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만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행정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의 임용 자격, 직무, 복무 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유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정답은
O입니다. 5번 국토교통부 산하 A시설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격 있는 공기업이다. A시설공단은 시설물 설치를 위한 집안공사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건설회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갑건설회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규격에 미달하는 저급한 자재를 사용하여 집안이 침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A시설공단은 계약의 부실 이행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갑건설회사에 대해 3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시설공단과 갑건설회사 간의 공사도급 계약은 사법성 계약이며 그 내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2. 갑건설회사가 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A시설공단으로 하여야 한다. 3.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의 계속 중 피고는 갑건설회사가 부실 공사를 무마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있음을 처분 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4. 갑건설회사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조항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수소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 갑건설회사는 그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5. 갑건설회사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각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1번 지문은 O입니다. 공사도급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성 계약에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지문은 O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하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처분에 해당한다. A시설공단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A시설공단이 된다. 3번 지문은 O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시킨 당초의 처분 사유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항고소송에서 새로 주장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다고 한 사례에 4번 지문은 X입니다.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5번 지문은 O입니다. 판례는 목차만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 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급.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갑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입찰 서류로 제출한 공사 실적 증명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공단이 제정한 공사낙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향후 2년간 공사낙찰 적격심사 시 종합취득 점수의 100분의 10을 감점한다는 내용의 공사낙찰 적격심사 감점 조치를 통보받았다. 각 회사는 감점 조치 통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감점 조치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 적격심사 기준의 작성, 기관장은 입찰 참가자의 계약 이행 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심사 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기억. 공단이 제정한 공사낙찰 적격심사 세부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니은. 공단이 갑 회사에 대해 행한 감점 조치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디귿. 갑 회사의 효력 정지 신청은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리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단과 갑 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해설. 기억지문은 O입니다. 공사낙찰 적격심사 기준은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니은 지문은 X입니다. 감점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이제 판례 보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갑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설공사 입찰 참가 당시 허위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향후 2년간 공사낙찰적 격심사 시 종합취득 점수의 100분의 10을 감점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에 피고가 2008년 12월 31일 원고에 대하여 한 공사낙찰 적격심사 감점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피고의 공사낙찰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2항인 사실, 이 사건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3항, 구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사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 임을 알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감점 조치는 행정청이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장차 그 대상자인 원고가 피고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그 낙찰 적격자 심사 등 계약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고 내부 규정인 이 사건 세부 기준에 의하여 종합취득 점수의 100분의 10을 감점하게 된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의 이와 같은 통지행위가 있다고 하여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구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감점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디귿 지문은 O입니다.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 중여야 한다. 그런데 당해 사안에서는 감점 조치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 회사의 효력정지 신청은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리을 지문은 O입니다.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국가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 무효. 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 내용과 국가가 일방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려는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러한 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7번 광업법에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광업법상 출원 제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판례는 목차와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광업법 제16조에 정한 출원 제한 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광업법에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광업법 제16조에 정한 출원 제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제2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내용 1번 법규가 일정한 행위의 발령에 대해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 재량의 일탈, 남용 등 재량 행사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인이 바로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행정청이 재량행위 영역에서 종국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여 어떠한 처분을 해줄 것을 사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처분 의무와 관계 법규의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번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법규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상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극악포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 과정에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 한 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3번 문제는 사례 문제입니다. 사실관계를 잘 듣고 풀어보세요. 3번 갑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장을 적법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당해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동법에 의한 개선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이 공장으로부터 날아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급박하고 막대한 건강상, 환경상 피해를 받고 있어 관할 광역시장 S에게 갑에 대한 행정권 발동을 요구하였으나 S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아래 보기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참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2항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그 배출 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 조항에 의한 환경부 장관의 조업시간 제한 조치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음을 전제로 함. 기억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2항은 을의 사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니은 공권의 인정 범위를 넓게 보는 견해에 의하면 급박하고 막대한 건강상, 환경상 피해를 입고 있는 을에게는 조업정지 등 행정권 발동을 요청할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디귿 위니은에 의하면
을은 S의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리을 을은 S의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상의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미음 판례에 의하면 을은 S의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읍 을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갑에 대한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해설 기억지문은 오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제2항의 환경부 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는 규정은 을의 사익도 보호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니은 지문은 오입니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 등 재량 행위에서도 공권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급박하고 막대한 건강상, 환경상 피해를 입고 있는 을에게는 조업 정지 등 행정권 발동을 요청할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디귿 지문은 O입니다. 리을 지문은 X입니다. 미음 지문은 X입니다.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되어 사인이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청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인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나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읍은 X입니다. 행정청이 개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제5절 특별행정법 관계 제6절 행정에 관한 기관의 계산 제7절 공법행위 제1관 사인의 공법행위 1번 처분의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처분의 신청은 일신 전속적 성질을 가지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계약은 허용된다. 2번 신고 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 행위가 당연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신고 후 조세 납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신고 납세 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 의무자가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당 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납세 의무자의 신고 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 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 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 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 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 행위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한 제2관 사인의 공법 행위로서의 신고 1번 구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은 변형된 허가 또는 완화된 허가에 해당하며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는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등록은 구체적 유형 구분에 따라 이루어진다. 2번 건축법상의 건축신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등의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적극 건축법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제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에 관할 행정청으로 그 청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 신고와 인허가 의제 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 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3번.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춘 갑이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갑의 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 외에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판례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소급.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 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4번. 타인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용 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해당 시설에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 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단지 해당 시설 등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5번. 구의료법상의 의원개설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동법령상 신고 사실의 확인 행위로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이상 신고 필증의 교부가 없다면 의원 개설 신고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소종의 신고 필증 교부의 효력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선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 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 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 사실의 확인 행위로서 신고 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 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 신고의 효력 6번 건축 신고에 대한 반려행위는 건축 신고가 반려될 경우 건축주 등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점에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판례는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이와 같이 건축주 등은 신고자 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7번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축법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규율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내의 건축물에 관해서는 신고제를 채택한 것은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한편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축신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편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제도를 둔 취지는 그 청구를 단일화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3.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의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이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 4. 허가권자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의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없더라도 양수인에게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5. 건축물 착공 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1번 지문은 O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 2번 지문과 3번 지문은 O입니다. 판례는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수리시 심사 범위에 관하여 실체 집중부 정서를 취한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인허가 의제 제도의 취지가 절차의 간소화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적극 건축법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제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관할 행정청으로 그 청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 의제 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4번 지문은 X입니다. 해설.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 행위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적극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에 관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 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 주의명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위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 주의명의 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 거부 행위는 행정청이 허가 대상 건축물 양수인의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양수인이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건축 허가가 대물적 허가로서 그 허가의 효과가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 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 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번 지문은 O입니다. 해설.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판례는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주 등으로서는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갑은 2016년 3월 8일 학교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위법이 금지하는 당구장업을 하기 위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관할 행정청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년 3월 15일 학생의 안전보호를 이유로 해제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이 2016년 3월 16일 갑에게 도달하였다. 관할 행정청은 처분을 하면서 갑에게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갑은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해제 신청에 대하여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부하는 처분은 재량행위에 속한다. 2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려진 거부처분의 흠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3번. 갑이 2016년 7월 20일 취소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다. 4번. 관할 행정청이 행정심판 단계에서 학생의 안전보호라는 처분 사유를 학생의 보건, 위생보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으면 처분 사유의 변경이 허용된다. 5번.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갑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른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가 있다. 해설 1번 지문은 오입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해제 거부 조치의 성질, 재량행위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 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 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 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번 지문은 오입니다. 구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그 심의 절차를 누락한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적극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절차상 위와 같은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와 같은 흠을 가리켜 위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 사유가 된다. 3번 지문은 오입니다. 원칙적으로 갑은 2016년 3월 16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은 처분을 하면서 갑에게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있었던 날인 2016년 3월 15일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이 2016년 7월 20일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다면 청구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참조. 4번 지문은 오입니다.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5번 지문은 X입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 외에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판례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요건을 갖춘 자는 학교보건법 제5조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학교보건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 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당구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학교보건법 제5조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9번 갑은 A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번 갑이 19세 이상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행정청이 갑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갑은 A씨의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2번 관할 행정청은 실제 거주지와 신고소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나 갑의 전입으로 인해 A씨의 발전에 저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3번 갑이 거주 이외에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4번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수리된 후 갑의 주민등록번호가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 유출되어 갑이 관할 행정청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경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5번 관할 행정청이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경우 갑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거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1번 지문은 O입니다.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갑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면 주민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갑은 19세 이상이므로 주민감사 청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판례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 신고 수리 시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위와 같이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번 지문과 3번 지문은 O입니다. 판례 보시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관한 심사의 범위와 대상,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해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4번 지문은 X입니다. 판례는 목차만 보겠습니다. 각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례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에 대해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에 5번 지문은 O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참조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제3관 지위승계 신고 1번 사업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대상인 사업양도 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사업의 양도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수 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사업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